살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16살인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와, 삶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정말. 네, 오늘은 바로 그런 좀 극적인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교수이자 여행가, 또 스스로 1인 10색의 삶을 만들어 오신 분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박사님이시죠? 맞습니다. 이 박사님과의 힘층 인터뷰 기록을 바탕으로 그분의 좀 특별한 삶의 철학, 그리고 선택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탐색해 볼 텐데요. 아마 듣고 나시면 당신의 삶에도 뭔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이용근 박사님과의 인터뷰 기록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또 관광이 아닌 진짜 여행, 이걸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배우고 심지어 자녀 교육 방식까지도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오신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어떤 통찰, 이걸 발견하는 게 저희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아무래도 가장 강렬했던 경험, 그 16살의 시한부 선고 이야기부터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처음엔 세상을 좀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요. 인터뷰에서도 솔직하게 원망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런 인생의 극한, 그러니까 소위 바닥을 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험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느끼면서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신 거죠. 뭐 거창한 성공이나 목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요. 기본적인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게 참 놀랍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한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딱 이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 네, 그냥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갈망,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경험이 이후에 삶의 방향을 딱 설정하는 뭐랄까 나침판이 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34살까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진짜 치열하게 살고 40살에는 뭔가 세상의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다짐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34살에 국립대 교수가 되시고 또 40살에는 정말 많은 걸 내려놓으면서 삶의 큰 전환을 맞이하셨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딱 실행에 옮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실행력, 그 바탕에는 아마도 삶이 유한하다는 걸 남들보다 좀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허투루 쓸 수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 과정에서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아, 여행. 근데 교수님 전공이 관광학이시잖아요. 네, 근데 관광이랑 여행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은 뭐 비슷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리고 외부의 지침, 예를 들면 뭐 가이드나 일정표 같은 거요. 이걸 따라가는 좀 수동적인 활동에 가깝다는 거죠. 네, 그렇죠. 패키지 여행 생각하면 딱 그렇죠. 맞아요. 어디 가고 뭘 볼지가 대부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길을 잃을 염려도 별로 없고 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마치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리는 느낌이겠네요. 편하긴 한데 뭐 내가 딱히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정확합니다. 딱 그 비유를 드셨어요. 고속도로. 반면에 여행은 정해진 길이 없는 뭐랄까 시장 골목을 탐험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죠. 시장 골목이요? 아하. 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뭘 만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매 순간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선택해야만 하죠. 바로 이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잠재된 재능이 있었나?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여행 같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속 단련해 오신 거네요. 그렇죠. 인터뷰를 보니까 교수님만의 어떤 성장 공식 같은 게 좀 엿보이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깨달음, 도전과 실행, 그리고 반복.
이 세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방식, 뭐 관광 같은 삶이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자각. 네, 자각. 그리고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도전과 실행이겠고요. 특히 걷기 여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극기 훈련 같은 방식을 택하신 점이 좀 눈에 띄었어요. 편안함보다는 일부러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네, 맞아요. 심지어 자녀 교육에도 이 철학을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아이들을 학교 시스템에만 맡겨두지 않고 그 법정 수업일 수 있잖아요. 그것만 최소한으로 채우고 나면 직접 배낭 메고 애들이랑 같이 몇 달씩 걷는 여행을 떠났다고 하죠. 와, 진짜요? 네,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게 한 거예요. 물론 국립대 교수라는 위치 때문에 주변에서 아니, 공교육을 불신하는 거냐? 이런 비난도 엄청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와, 그랬겠네요. 정말 파격적인 선택인데 왜 그런 방식을 고집하셨을까요? 그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까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상에서의 실패는 때로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잘못되면 좀 크죠. 네. 근데 여행 중에 겪는 어려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길을 잃거나 뭐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리셋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행은 실패와 극복을 경험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훈련장이란 생각인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냥 뒤돌아서는 대신에 거기서 한 발 더 내딛는 용기,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신 거예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훈련장. 아, 그 관점 참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반복이었는데요. 먹고 자고 걷고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먹고 자고 돈 벌고. 이게 효율적인 반복이니까요. 네. 하지만 교수님은 예를 들어 국악 명인이 되려면 수십 년간 먹고 자고 악기 연습, 이걸 반복해야 그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오히려 내면의 힘을 기른다고 보세요. 뭐 잡념 같은 걸 없애고 본질에 집중하게 하고 또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는 어떤 끈기, 이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깨닫고 why, 도전하고 what,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면서 how, 내공을 쌓는 것, 이게 바로 이용근식 성장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이관된 철학이 딱 느껴지네요. 이런 삶의 방식 덕분인지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엔잡러. 네, 엔잡러. 네. 그러니까 여러 직업이나 역할을 가진 사람. 이 엔잡러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20년 전부터 1인 10색,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가지 색깔을 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오셨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뭐 본캐, 북캐 이런 개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다양한 정체성을 넘나들면서 살아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경험과 통찰을 딱 집약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고 계세요. 바로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 건데요.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 이름이 조금 길고 복합적이긴 한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이 다 들어갔네요. 네, 좀 길죠. 근데 하나씩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 웰리스는 뭐 잘 아시잖아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 특히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죠. 네. 근데 그냥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여기에 의료, 즉 메디컬을 접목해서 객관적인 건강 지표를 관리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겁니다. 아, 웰빙에다가 건강관리 개념을 딱 더한 거군요. 그럼 스마트는요? 이건 뭐 AI 같은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는 AI나 데이터 과학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웰리스 활동의 효과를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하고 검증하겠다는 의미예요. 아하, 데이터로. 네, 예를 들면 이 여행 프로그램이 당신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뭐 얼마나 낮췄는지 이런 거 데이터로 딱 보여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개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은 결국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건강과 행복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미래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상당히 구체적인 미래 비전이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K-메디컬 웰리스 호텔이라는 아이디어도 제시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좀 노년의 삶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현재 우리가 아는 요양병원 시스템이 가진 한계들, 예를 들면 좀 과도한 통제라던가 제한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자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위험해요, 이런 거 대신해요. 네네. 호텔처럼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 증진, 즉 웰리스에 초점을 맞춰서 존엄하고 또 활력 있게 노년을 보내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그리고 병원보다는 호텔 같은 곳에서 좀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반영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듣기만 해도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소통에 대한 관점도 저는 좀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보통은 편안할 때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어려움을 함께 겪을 때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 각자 자기 갈 길이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 굳이 뭐 깊은 소통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딱 같이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협력과 이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그런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러네요. 기술과 인간관계에 대한 시각도 흥미로웠어요. 흔히 하이테크가 발전할수록 하이터치, 그러니까 인간적인 접촉은 줄어든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많죠. 교수님도 물론 그런 측면을 인정을 하세요. 하지만 기술을 좀 현명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디딤돌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뭐 순고 같은 플랫폼에서 전문가를 찾는 건 일종의 온라인 검증 단계, 즉 하이테크 단계라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이 사람 괜찮겠다,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깊이 있는 관계, 즉 오프라인, 하이터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먼저 좀 알아보고 확신이 서면 오프라인으로 간다. 그렇죠. 디지털 도구가 무조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진짜 만남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준비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소유와 경험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가족여행에 당시 그랜저 한 대 값을 쓰셨다는 이야기. 이거 정말 강렬했어요.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아니 그 돈이면 차를 사지 이랬다면서요. 네. 근데 이 일화가 교수님의 철학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물건은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렇죠. 중고차 되는 거죠. 네.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은 물론이고 그 경험 자체가 또 새로운 깨달음이나 성장의 밑거름이 되니까요. 심지어 그 경험 자체가 뭐 워케이션, 그러니까 일과 휴가를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현대사회가 소유 가치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 가치가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여행이야말로 필요한 것을 잠시 빌려 쓰는 이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행위라는 거죠. 뭐 호텔, 교통수단, 식당 전부 다 소유가 아니라 사용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랜저 대신 산티아고를 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경험적인 사용 가치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오늘 이용근 박사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그 16살의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여행이라는 방식으로 삶을 배우고 또 깨달음, 도전, 반복이라는 공식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소유 대신 경험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서는 기술과 웰니스를 융합한 미래까지 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아, 정말 밀도 높은 삶의 이야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근 박사님의 삶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통년, 기존의 교육 방식 같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항로를 개척해온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예상 밖의 선택, 익숙한 것과의 어떤 결별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성공이나 교육,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지금 그 익숙한 틀을 벗어날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용근 박사님은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세요. 모든 걸 버리고 낯선 곳으로 한번 떠나보라고요. 특히 뭐 내비게이션 같은 편리함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길을 묻고 부딪히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라고요. 네, 그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죠. 지금 당신이 진정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기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할 짐은 무엇인가요? 그게 뭐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일 수도 있겠죠. 꼭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려서새 마주한 시간의 끝 세상 원망만 담고 싶었지 어둠이 나를 삼키려 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깨달았네 그저 눈 뜨는 아침이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자체의 갈망이 삶의 나침반이 될 줄 몰랐네 소유 대신 경험을 안락 대신 도전을 지도 없이 떠나는 미지의 여행 걷고 자고 먹는 단순한 반복 속에 나는 나를 만나네 깊은 내면의 목소리 누군가 말했지 차 한 대가 왜 무모하게 길 위에 서 물건은 낡지만 추억은 빛나 그 경험은 감가상각 없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훈련장 삶의 배낭 다시 일어서 힘을 배우는 작은 발걸음의 용기 소유 대신 경험을 안락 대신 도전을 지도 없이 떠나는 미지의 여행 걷고 자고 먹는 단순한 반복 속에 나는 나를 만나네 깊은 내면의 목소리 기술이 인간을 단절시킨다 하지만 그건 편견일 뿐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 더 깊은 관계를 맺으니 소유 대신 경험을 안락 대신 도전을 지도 없이 떠나는 미지의 여행
미지의 세계를 향해 지금 첫 발을 내디뎌. 진정한 여행은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돼.